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월요병도 산재 처리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만년 퇴사 준비생을 위한 일주일 심리 상담소라는 부제목도 있네요.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미리 밑줄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차입니다. 복차는 크게 월, 화, 수, 목, 금, 토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분은 실제로 상담심리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실제 상담 사례들을 많이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황은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들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에 지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은 자꾸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한데도 일은 통하고 싶지 않고 회사 일이 적성에 맞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퇴사하고 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밀린 카드값이 발목을 잡습니다. 밀린 카드값. 참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밀린 카드값이 발목을 잡고 있죠. 직장 밖에서 성공한 소수의 눈부신 사례를 보며 변하는 세상에서 혼자만 뒤처진 것 같아 한 번 더 회의를 느끼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는 셈입니다. 요즘에 또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좀 너무나 많은 소득을 버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은퇴가 보장되는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힘든 일을 견뎌내고 은퇴 이후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근래만을 만나기 힘듭니다. 하루에도 3,000개의 기업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제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시대 끝났죠. 직업이 나를 먹여 살립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는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이며 주도권을 뺏긴 이들은 쉽게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그저 병이라는 프레임에 묶어두지 않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미를 찾기 위한 내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의미는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묘히 무언을 주고 잘난 사람을 시샘해야 합니다.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해서 상대방은 정확한 원인은 모른 채 불쾌해집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며 타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꼭 있죠. 꼭 있어요. 꼭. 개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사이코 질량 보존 법칙이 정말 사실인지 문제한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반드시 옵니다. 어떤 회사에도 꼭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다수가 고통을 받지요. 게다가 정작 그는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딜 갔는데 사이코가 없다. 그 사이코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든 질량이 보존되는 것이라면요. 나도 모른 채 남을 이렇게 개념 없이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런 쓰레기들을 계속 버려가야 합니다. 니체가 선악의 저편에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내 표정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들과 닮아갈지도 모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마음의 정원을 지키겠다고 다짐할 것. 싫은 사람에게 내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질 것. 미운 사람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싫은 사람에게 내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난 낭비하지 않겠다. 지금 내 마음이 미워하던 사람과 닮아가고 있는지 들여다보세요.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타인의 반응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호의를 먼저 베풀고 똑같은 호의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애정결핍스러운 증상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퇴근 후에는 가능한 직장과 생활의 경계를 두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메신저는 편리하지만 그만큼 문제도 많죠. 답을 늦게 하거나 때로는 하지 않거나 집에 온 뒤라면 핸드폰 전원을 꺼둘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생활을 철저히 분리해야겠죠. 아시다시피
회사가 삶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언제든 나만의 일을 미리 만들어 나가며 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이지요.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 내면에서 들리는 변화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면 몸이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내면의 외침을 무시하고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면 마음을 잘 다독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몸은 고장난 시계처럼 문제를 일으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억압과 차단이라는 방법만 고수하면 신체 증상으로 치료실을 찾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마음의 소리를 안 들으면 이제 몸을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것도 무시하면 정말 큰 질병에 걸리니까 지금 몸이 보내는 신호까지 받으신 분들은 정말로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되는 어떤 생각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인연, 그때한 선택, 말과 행동. 과거가 가슴 한구석에 밀려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럴수록 오늘은 더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후회하는 시간만큼 또 후회할 과거가 되죠. 과거를 후회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은 영원한 비극입니다. 한 가지 선택이 삶 전체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는 말기로 해요. 한 번의 선택은 그저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가치 있고 후회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건 오롯이 당신의 오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행복이 과거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행복은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나의 삶을 모조리 삼켜버리지 않고 후회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예전 그때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꿈꾸는 욕망은 중요하지만 좌절되어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짝이는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의 행복은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때 과거에 을이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고 해서 다시 갑이 되어 을에게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남겨준다면 그저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겠지요. 부당한 시간 속에서 무조건 참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국 당연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수련제도 내에서 선배와 후배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즘 학폭이 참 이슈인데 이제 끊어져야겠죠. 내가 선배한테 당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또 후배에게 대물림하면 영원히 끝이 없을 겁니다. 한 배우가 말했죠. 내가 가장 일을 잘하는 데는 돈이 필요할 때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어느 길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먼저 시작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곰곰 생각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다 보면 어떤 길에서 인연이 되는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시도하고 걸어가는 게 첫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을 열기를 원한다면 노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는다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목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두드려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면 됩니다. 노크는 해봐야 열릴지 말지 알 수 있는 거죠. 노크도 안 하고서 문이 열리길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능은 용기 있는 시도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시도. 대다수 직장인이 회사에 다니기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힘들다기보다 결국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존중하는 것. 즉 바로 나부터 갑질을 멈추는 겁니다. 나부터. 환경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니 나를 잃어가는 듯해 불편해진다면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겠죠. 참고 견디면 저절로 노후가 보장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두 가지 동기가 필요합니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입니다. 내재적 동기는 그저 좋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목적 없이 그저 좋아서 할 뿐이죠. 외재적 동기는 대가를 바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을 바라거나 명예를 바라보고 시작하죠. 즐거움이 아니라 보상을 중심으로 두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중요하겠죠. 자신에게 어떤 씨앗이 숨겨져 있는지는 심어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해보지도 않은 채 내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하는 것보다 낫겠죠.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돈입니다. 회사는 다니기 싫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면 물질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직업 변경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다음 길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의 소비를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와 그 외 욕망 충족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탐색하는 거죠. 직장인들이 의외로 욕망 경비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소소한 택시비, 브랜드 커피, 스트레스 받을 때 충동 구매하는 옷 등에 쓰는 욕망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통제될 때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기회가 더 늘어날 테니까요. 자신의 1순위 가치를 선택하고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도 회사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었던 때도 있었죠. 지금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고 회사가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회사는 나와 함께 갈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조직의 삶을 맡길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진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아닌 직업이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리는 게 무척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나 자신은 직업과 관련된 내 경험과 과정이 어떻게 쌓여왔는지 잘 알지만 문제는 남들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다는 데 있죠. 작가들도 예전에는 글만 쓰면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잘 알려야 합니다. 유튜브든 무엇이든 알릴 수 있는 영역이라면 모두 스스로를 드러내고 홍보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전에는 책 한 권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알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브랜드는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관심 분야를 꾸준히 자주 기록하고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늘 그렇듯 시작이 이미 반이니까요. 나를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 어느 누구든요. 그래야 기회가 있을 때, 왔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확 드러낼 수 있죠. 하고 싶은 일에 가까워지려면 먼저 그 일 자체의 경험에 먼저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나의 직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에 장단점이 확실히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직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먼저 무턱대고 일을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옮기고 싶은 일을 간접 경험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 직업군의 원데이 클래스나 강연을 통해 직접 접해보기를 더 추천합니다. 원하는 꿈의 세계에 가깝게 갈 기회는 생각보다 더 쉽게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답니다. 상상의 힘을 발휘하는 때는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소유가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타인의 삶을 동경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유가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너무 중요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소유가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그냥 쌓아두고 다 우리가 뭐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일에 맞지 않다고 해서 단번에 옮기면 위험합니다.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은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에 현실적으로 부딪혀보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멀리 봤을 때만 좋아 보일 수가 있겠죠. 인생은 멀리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의 뒷표지를 보면 퇴사 준비생에게 심리 상담 해드립니다. 좋은 회사가 아니라 좋은 나를 찾고 싶은 당신에게 다시 한번 이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월요병도 산재 처리해주세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